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준규입니다. 자, 오늘은 역시 초생들을 위한 행정학 길잡이. 처음 행정학 공부 시작할 때 항상 어려워하는, 처음에 길을 잘못 들으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입문생들을 위해서 행정학 처음 시작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행정학의 시작은 한마디로 우리 역관주의부터 시작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인사행정도 역관주의부터 시작을 하고, 행정학의 성립이 역관주의 폐단 때문에 행정학이 성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학의 시작과 끝은 역관주의입니다. 그래서 역관주의를 처음에 잘 붙들어 놔야 행정학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정학의 시작, 역관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요. 역관제. 역관제는 흔히 역관제 하면 이 엽자라는 게요, 수렵하다라는 그 엽자예요. 관직을 사냥한다는 뜻이에요. 정정당당하게 실력대로 시험 봐서 공무원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정당에 충성하거나 뭐 선거운동 열심히 뛰었거나 하면 그 보상으로 공직을 하나씩 나눠주는, 마치 전리품처럼 나눠주는, 관직을 사냥하듯이 차지하는 그런 제도가 역관주의거든요. 어떤 보면 역관주의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이제 부정적인 제도로, 저거 나쁜 제도네,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역관제의 그 본질을 잘 들어보시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역관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이 정당을 선택을 해요. 선거를 통해서 정당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선택받은 정당이 집권 정당이 되겠죠. 그럼 집권 정당이 고위 관료를 임명을 해서 정부 관료제를 구성을 해요. 집권 정당이 고위 관료들을 임명을 해서 관료를 구성을 하고, 관료들은 이 자기를 임명해 준 소속 정당한테 충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관제는 기본적으로 관료들을요, 정치인 출신들을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료는 이 자기를 임명해 준 정당에 충성을 하고, 따라서 정당과 선거를 통해서 관료가 국민들한테 간접적이나마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기 동안 공무원 임기를 정해놓습니다. 4years law라는 임기 4년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관료 너희들도 정치인들하고, 즉 대통령하고 임기를, 운명을 같이 해라. 정치적인 운명을 같이 지어주기 위해서 임기를 정해놓고, 임기 4년 동안 정당과 이 관료들이 함께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국정을 꾸려나갑니다. 그러다가 4년 뒤에 임기가 끝났을 때 선거를 해서 잘 했으면 한 번 더, 재집권에 성공하면 정당도, 집권정당도 한 번 더 하는 거고, 관료도 임기가 한 번 더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 왜 그렇게 형편없이 했니? 제대로 못했어. 그러면 이 관료들도 정당과 함께 재집권에 실패하면 책임지고 물러나야 됩니다. 한꺼번에 다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정당이 집권을 하면은 그 정당에 또 관료를 임명을 하고, 따라서 관료와 정당이 한 통속이 돼서 국민들한테 함께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통치 구조가 바로 역관제라는 통치 체제예요. 따라서 역관제는 기본적으로 정당은 정치를 하는 곳이고, 관료는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따라서 정치와 행정을 분리시키지 않고 연계시켜서, 믹스시켜서 국민들한테 함께 책임을 지는 그런 구도로 운영을 해 나가는 인사제도가 바로 역관제입니다. 그래서 이 역관제를 처음 표방한 사람이 미국의 7대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에요. 앤드류 잭슨 대통령인데, 이 잭슨 대통령이 서부 출신 대통령인데, 이 역관제가 가장 민주적인 제도다. 정치의 목적이 민주주의라면 이걸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수단이 바로 역관주의다. 따라서 역관제는 민주주의다. 정당 정치가 고도로 발달하고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면 그때 나오는 게 바로 역관주의다. 따라서 이것을 잭슨이안 데모크라시, 잭슨 민주주의라고 해요. 흔히 역관제는 우리가 공직을 전리품처럼 마구 처분하는 안 좋은 제도로 많이 각인이 돼서 모든 게 나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나 정당 정치가 고도로 발달하면 그 어떤 그 수단으로 나오는 게 바로, 필수적으로 나오는 게 역관제라고 보시면 돼요. 역관주의는 굉장히 민주적인 제도고 정당 정치 발달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생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행정학은 이 역관주의의 폐단 때문에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 이 역관주의가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민주주의나 정당 정치 발달에 기여를 한다. 이제 이런 취지로 출발을 했는데 도중에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고 변질이 된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정권이 바뀌면 한꺼번에 공무원이 싹 교체 임명되고 물갈이가 되니까 행정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든지, 공무원이 어떤 자기 정당의 하수인으로 집권 정당의 사병으로 전락을 한다든지, 중립을 지키지 못한다든지, 그리고 전문 지식이 없는 놈들이 공무원이 되니까 행정의 전문성이나 어떤 능률성 이런 것도 이제 떨어진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지만 결정적인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국민들한테 엄청난 충격을 줬는데, 이 역관제로 인해서 당선됐던 사람이 가필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필드 대통령. 자, 이 가필드 대통령은 20대 대통령인데요. 자, 이 사람이 당선된 지 3개월 만에 자기 선거운동원한테 저격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생깁니다. 그 선거운동원이 귀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귀토는 가필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 엄청난 신복이었어요. 연설문도 써주고 선거운동 다 기획 짜주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당선되고 나서 이 귀토는 외교관 자리를 하나 원했대요. 그런데 외교관 자리가 없어가지고 가필드 대통령이 그 귀토한테 외교관 자리를 주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 귀토가 그 순간 거기에 불만을 품고 자기 손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던 그 가필드 대통령을 취임한 지 3개월 만에 빵 저격을 하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생겨요. 좌우간 국내외를 막론하고 연설문 써주고 봐주고 하는 놈이 꼭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연설문. 자, 그래서 이 가필드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국민들한테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역관주의는 부패 타락했다. 따라서 부패된 정치나 역관주의로부터 행정은 더 이상 오염되지 않게 이거를 분리시켜야 되겠다. 분리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행정과 정치가 분리되면서 행정학이라는 게 성립이 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학의 성립은 역관주의 폐단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역관주의 폐단 때문에 행정과 정치를 분리하자 해서 행정학이 정치학으로부터 분리가 됐던 거예요. 자, 정치와 행정을 분리시키자. 자, 이런 운동이 전개가 됐는데, 이게 바로 19세기 말에 정치행정 이원론이잖아요. 정치행정 이원론. 행정과 정치는 별개다. 분리해야 된다. 자, 정치는 주로 가치를 판단하는, 가치. 옳으냐, 그르냐. 지금 코로나 예방을 하기 위해서 중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할 거냐, 말 거냐. 4대 강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판단을 하는 게 가치 판단이고, 그거는 법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거예요. 즉, 국가 의사를, 국가 의지나 국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건 주로 입법부, 의회가 전통적으로 했던 거예요. 의회가. 거기에 비하면 행정은요, 행정은 가치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옳고 그른 거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 중국인들 입국 금지하기로 했으면 그럼 어느 지역에서 오는 사람을 언제부터 금지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어떤 팩트에 해당하는 사실, 그리고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정된 법이나 정책을 이제 행동에 옮기는, 입국을 금지하고 격리시키고 하는 그런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게 그게 행정이고요. 그 다음에 정치라는 것은 주로 이제 의회, 입법부를 무대로 이루어진다면, 행정은 입법부가 아니라 정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이런 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그게 행정이거든요. 자, 이게 굉장히 행정학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자, 정치는 가치, 행정은 사실. 이거 바꾸면 안 돼요. 정치는 결정, 법이나 정책을 결정한다. 행정은 이걸 집행한다. 그 다음에 정치는 입법부, 주로 의회를 무대로 이루어진다, 전통적으로. 근데 행정은 정부를 무대로 주로 이루어진다. 자, 그런데 이게 역관주의 폐단 때문에 이제는 정치하고 행정을 분리시켜야 되겠다. 역관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시켜야 되겠다라는 운동이 19세기 말에 나오게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행정은 이제 정치가 아니라 그럼 뭐냐? 경영으로 봐야 된다. 인력과 물자를 관리하는 집행, 이 집행. 이걸 흔히 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관리. 그래서 집행으로 봐야 된다. 이제 행정도 경영처럼 똑같이 인력과 물자를 아주 전략해서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돼야 된다. 행정은 경영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 민간 부문의 과학적 관리론, 예를 들어 뭐 테일러 시스템, 포드 시스템 같은 경영 합리화 운동이 행정에서도 도입이 되는 거예요. 역관주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게 되면서 행정은 경영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 자,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됐는데,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는요, 펜들턴법이 만들어집니다. 1883년 펜들턴 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졌는데, 펜들턴이 주동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공무원들을 정당이 추천하거나 임명하지 말고, 정치권이, 집권 정치인들이 임명하지 말고 능력 중심으로 시험 봐서 뽑자.
시험 봐서 뽑자. 이때부터 처음으로 공개 경쟁 채용 시험 공채 제도가 이때 처음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능력 중심의 인사라는 한마디로 이제 실적주의 인사 제도가 생기게 됐던 거죠. 실적주의 인사, 이 펜들턴법을 계기로. 그리고 나서 1887년도에는요, 우드로 윌슨이라는 행정학의 창시자, 아버지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요. 미국의 나중에 28대 대통령도 됐죠. 이 우드로 윌슨이 이 펜들턴법을 지지하고 나섰어요. 아, 그거 참 좋은 법이다. 잘했다. 맞아. 행정은 정치가 아니야. 전문 경영인이 해야 돼. 따라서 시험 봐가지고 능력과 실력 있는 사람 뽑아서 그런 사람들한테 행정을 맡겨야 된다. 이제 이런 논문이 행정학 최초의 논문이 나오게 된 거예요. 행정의 연구라는 행정의 최초의 논문. 이게 1887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행정과 정치는 이제 분리가 제도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분리가 됐다. 행정학이 정치학으로부터 여태까지 그 전에는 행정학이 정치학에 포함돼서 정치학이 일부러 연구가 됐었는데 이제는 정치하고는 담을 쌓았고 행정은 경영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행정학이 정치학으로부터 분리가 되면서 성립이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행정학의 성립은 이 펜들턴과 윌슨의 기여에 많이 힘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역관주의 폐단을 극복을 하고 현대 행정학을 성립시킨 행정학을 탄생시킨 행정개혁운동가들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행정학은 이렇게 해서 사실 성립이 됐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처음 행정학이 성립될 때는 행정은 정치가 아니다. 그래서 정치행정을 분리시키는 이원론. 그리고 행정은 바로 집행이고 관리다. 경영하고도 같다. 자, 그걸 행정관리설이라고도 하거든요. 행정관리설. 그게 정치행정 이원론인데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행정학이 성립이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행정학의 성립은 역관주의의 폐단 때문에 생겼고 그 과정에서 제도적으로는 펜들턴법, 이론적으로는 우드로 윌슨의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요. 자, 이거는 그냥 무조건 암기가 아니라 이 시대 상황은 반드시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걸 응용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한번 보실까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론 무장을 하셔도 웬만큼 행정학 성립 당시에 그런 문제들은 다 풀 수가 있습니다. 행정학이 결코 어려운 학문이 아니에요.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이런 배경 지식이나 스토리를 조금 아신다면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문제 몇 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미국 역관주의의 발달 요인이 아닌 거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미국 역관주의 발달 요인이 아닌 거. 자, 우리 핵단기 318쪽에 있는 문제인데요. 뭐 요즘에도 계속 나오는 문제예요. 잭슨 대통령의 정치 철학. 이게 바로 잭슨이한 데모크라시. 잭슨 민주주의죠. 정당 정치가 발달한 그 결과물이다. 맞죠? 정적 중립? 아닙니다. 역관주의는 정치하고 행정을 연계시켜서 국민들한테 함께 공동으로 책임을 지자. 정치하고 행정을 연계시키는 제도예요. 분리가 아니라. 자, 이거는 역관주의 폐단 때문에 등장한 실적주의나 정치행정 이원론에서 추구했던 그런 그 가치죠. 그리고 행정이 단순했어요. 그때 당시는. 이 잭슨 대통령은요, 무관 출신 대통령이에요. 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되게 무식해. 미국의 45명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학교 문턱을 가보지 않은 그런 대통령이에요. 무관 출신이에요. 자기가 좀 무식하다 보니까 공무원들한테도 행정은 어려운 게 아니야. 경험이나 뭐 없어도 되고 상식과 건전한 상식과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무원 할 수 있어. 그럼 꼭 전문가가 아니라도 돼. 그런 식으로 행정의 어떤 단순성 이런 걸 강조하면서 역관주의를 표방을 했던 거거든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은 공직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꼭 실력 있는 사람 아니라도 된다. 그때 당시 행정은 이때가 이제 행정 기능이 좀 그렇게 크지 않았고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관주의가 통용이 됐었는데 이제 실적주의가 등장할 때 그 무렵에는요 행정 기능이 팽창하고 전문화되고 복잡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역관 정치인들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던 거죠. 근데 역관주의 때는 행정이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렇게 가능했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이죠. 역관주의는 행정과 정치를 연계시키는 제도거든요. 자, 답이 3번이고 다음 문제 하나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2번. 다음 중 역관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거는 제 핵단기 316쪽이고요. 역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는 했어요. 자, 1번. 역관주의는 행정의 민주성을 증진시킨다. 공무원들한테 선거를 통해서 책임을 묻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또 민주주의 발달과 함께 발달했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전문성이나 능률성은 떨어지지만 민주성, 책임성 이런 건 상당히 높은 제도예요.
자, 집권 정치인들이 공무원들을 장악하고 통솔, 자기들이 임명을 하니까 도움이 된다. 맞습니다. 전문화 이거 안 되잖아요. 전문화. 4번 정당 정치 발달과 함께 등장한 게 역관주의예요. 맞고 답이 3번이죠. 아까 그 배경 지식 등장하게 된 배경 스토리만 아시면은 감을 잡으시면 이런 거 다 풀리는 문제예요. 굳이 뭐 외우고 힘들게 그러실 필요 없어요. 우리 행정학이 외워야 될 것도 좀 있지만 나중에 가서는 결국 중요한 키워드는 외워서 키워드들을 암기하면 그걸 연결하면 스토리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행정학의 등장 배경 같은 경우는 배경 스토리, 배경 지식을 조금 갖는 게 중요하거든요. 다음 문제는 한번 볼까요? 지문들은 길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포인트만 아시면 다 풀리는 문제예요.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자, 윌슨 행정의 연구, 이게 행정학의 창시적인 논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틀린 거 찾는 거예요.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행정학을 처음 창시했던 논문이었다. 자, 1번 보세요. 규모가 커지고 행정수요가 급증하니까 이제는 행정을 정치로 봐서는 안 되고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행정의 연구가 나오게 됩니다. 역관 정치인들은 행정을 할 수가 없다. 시험 봐서 뽑아야 된다는 펜들턴법을 지지했던 거예요. 맞고 2번. 정당 정치의 타락, 부패. 이게 역관주의 부패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행정이 정치로부터 독립,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 행정의 분리 주장한 사람이죠. 맞고. 윌슨,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 시험 봐서 뽑아야 된다. 행정과 정치의 분리. 맞죠? 자, 행정은, 이 행정의 연구라는 이 논문의 핵심은 뭐였냐면요. 한 16쪽 정도 되는 짧은 논문인데 그 논문의 핵심은 두 번째 페이지 한 7번째 줄에 두 번째 페이지 7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정은 not politics but business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not politics.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but 비즈니스의 영역이다 라고 규정을 해놨거든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죠. field of business, field of administration. 행정의 영역이란 not politics but business다. 따라서 행정은 경영처럼 접근을 해야지 정치처럼 접근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것도 맞는 얘기. 자, 윌슨 행정의 본질을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집행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효율적인 정보가 되려면 돈과 비용을 덜 들여 전략과 능률이 중요하다. 경영처럼 해야 된다. 이 말들은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집행도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도 맞는 말이거든요. 어디가 틀렸어요? 어디가 문제가 있어요? 자, 행정의 본질을 국가 의사결정으로 봤다는 이 말이 틀렸어요. 결정이 아니라 결정된 법이나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이렇게 본 거지 결정과 이렇게 해서 틀립니다. 결정을 하는 것은 정치권이 하는 거죠. 국가 의사를 결정하고 법이나 정책을 만들어주는 것은 정치권이고 행정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충실히 기계적으로 집행만 잘하면 돼. 너희들은 그게 바로 윌슨의 행정계. 그래야지 행정과 정치가 분리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답이 4번이에요. 다음 문제 한번 보실까요? 자, 윌슨의 행정의 연구 이게 최근에 몇 번 나왔습니다. 옳지 않는 거 했거든요. 핵단기 73쪽. 옳지 않는 거. 저희 핵단기는 핵심적인 기출문제만 단기에 끝내는 기출문제 교재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대표성이 있는 핵심적인 문제만 첫 문제를 수록을 해놓은 거거든요. 옳지 않는 거. 자, 1번. 정부 개혁을 통해서 자, 특정 계층 출신의 관료 파벌을 해체하고자 했다. 행정을 경영과 유사하다고 생각했다. 이거 맞겠죠? 정치 행정을 분리하고자 했다. 효율적인, 능률적인 정부에 관심을 가졌다. 이제는 행정을 정치로 보지 말고 경영으로 보고 좀 더 전략과 능률을 행정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맞는데 1번이 틀렸네요. 자, 1번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인사행정에서 나올 얘기인데요. 이거는 실적주의가 아니라 우드 윌슨은 실적주의를 뒷받침한 사람이잖아요. 그 이전에 요 1번은 역관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에요. 잭슨이 딱 집권하자마자 보니까 이 사람이 서부 출신 대통령이라고 했죠. 동부 출신 관료들이 쫙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친구들 데리고 일 못 해먹겠네. 어떻게 하면 이런 친구들 다 갈아엎지? 보니까 미국은 전통적으로 동부가 먼저 발달했잖아요. 그리고 서부로 개척이 돼갔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도 6대까지는 다
동부 출신이었고 관료들도 거의 동부 상류 계층 출신들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서부 출신 최초의 대통령이야. 어떻게 하면 이 공직을 다 그냥 물갈이해서 서부 출신 사람들한테 좀 나눠줄까. 그래서 나온 게 역관주의예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은 공직을 스포일, 역관주의가 스포일 시스템인데요. 스포일. 그런데 스포일을 명사로 뭐라 그래요? 전리품이라는 뜻이 전리품. 선거를 이 전쟁에다 비유를 하고 공직을 전쟁에서 빼앗은 노획물, 전리품에 비유를 해서 전리품은 승리자가 모든 걸 처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식인 정당이 공직도 전리품처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임기 동안 그런 공무원들하고 우리 정치인들이 함께 국정을 끌고 나가지. 우리하고 신념을 코드를 달리하는 애들 데리고 어떻게 우리가 정치를 하니. 이게 바로 역관주의 본질이거든요. 따라서 특정 지역 계층 출신이라는 게 주로 동부 출신, 상류 출신 주민들, 공직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공직에서 몰아내고 한정된 공직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려면 정권이 바뀔 때 공직을 다 물갈이, 교체를 해야 된다. 교체해야 된다. 그게 바로 역관주의. 그러니까 1번 지문은 역관주의가 등장하게 배경이고 이 윌슨은 실족주의를 지지했던 사람이니까 1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아시겠죠? 1번이 틀렸고요. 자, 문제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우드 윌슨의 역시 또 행정의 연구, 이게 행정학 처음 창시하고 많이 연관된 중요한 논문이니까요. 옳지 않는 거였어요. 자, 행정의 연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거. 가는 어때요? 그가 주장한 정치행정 이원론, 이론론인지 이원론인지 잘 보셔야 돼요. 이원론과 이론론은 행정학에서는 엄청난 중요한 거죠. 엄청나게. 자, 이원론은 행정학을 경영학으로부터, 맞아요? 정치학으로부터. 경영학이 아니죠. 정치학으로부터 분리시켜서 경영학으로 보자고 했던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나는요. 그에 따르면 국가 의지를 결정하는 것을 중심 기능으로 이해하며 행정이라는 거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아니잖아요. 결정된 국가 의사를 집행하는 게 행정이죠. 국가 의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예요, 정치.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따라서 행정가는 대표성보다는 전문성, 이 뒤는 맞습니다. 대표성, 어떤 정치적인 대표성. 국민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집권 정당이 된 사람들이 임명하면 대표성은 있겠죠. 그게 역관주의잖아요. 근데 행정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더 능률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전문 능력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시험 봐서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국가 의지를 결정하는 걸 중심으로 행정을 이해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자, 다음은요. 펜들턴법.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적주의 인사제도를 도입한다는 점에서 그의 행정 연구, 이 논문은 펜들턴법의 주장과 일치한다. 그렇습니다. 펜들턴법을 그거 참 좋은 법이야. 잘했어. 이게 칭찬했던 논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펜들턴하고 윌슨은 행정학을 성립시킨 행정개혁 운동가였다라고 합니다. 펜들턴, 윌슨. 그의 주장에 따르면, 윌슨의 주장에 따르면 정당 정치가 개입하면 전문하는데 긍정적인 아니죠. 정당 정치가 역관주의인데 역관주의는 비능률, 부패, 타락, 무질서, 무능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역관주의를 종식시키자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정치하고 행정을 분리시키자는 그 주장이, 그 정치가 바로 역관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 보호해야 된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 말이 틀린 거죠. 틀렸죠. 그래서 다만 맞고 세 개가 틀려서 가나라.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하나 더 보실까요? 자, 6번. 핵단계 72쪽에 있는 문제인데요. 행정학 성립 과정을 역시 묻는 문제예요. 미국을 중심으로 19세기 말 행정학이 나타났다. 그 처음 나타났던 고전기 행정학의 특징이 아닌 거. 행정학 처음 나타났을 때 그 행정학을, 그러니까 윌슨 중심으로 그걸 고전기 행정학이라고 하거든요. 자, 1번. 중립성. 정치적 중립이에요. 중립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행정은 국가 목적 달성을 위한 어떤 집행 수단이 돼야 되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된다. 정치성을 띄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맞네, 이거죠. 정치 행정 이원론.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야 된다. 서로 다른 것이니까 분리해야 된다. 이게 이원론. 3번 비공식. 자, 이건 우리 조직론에 가서 이제 나올 건데요. 물론 이제 이 성립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는 지문인데 틀렸어요. 결론적으로. 자, 고전기 행정학은 공식 구조만 잘 갖추면 행정이 다 자동으로 잘 돌아간다. 어떤 공식적인 구조를 구축하고 하는 그런 쪽에 초점을 뒀지, 비공식적인 요인, 예를 들어 행정 문화라든지 대인관계라든지 뭐 구성원들의 어떤 심리적인 요인, 마인드, 이런 것들이 비공식 요인인데 이런 것들은 뒤에 나오는 신고전,
인간관계론이나 행태론, 그건 나중에 우리 공부를 또 하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 이거는 고정계하고 관계가 없는 것들이에요. B자가 빠져야 돼요. B자가. 자, 조직론에서 이거는 해결되는 문제니까 일단 여기서는요, 그게 왜 틀렸는지 뭐 꼭 물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자, 4번 어때요? 인간은 이해타산적인, 왜냐면 경영학처럼 보니까 인간은 경제, 합리적인 경제 주체로 본 거예요. 공식적인 구조만 잘 만들어 놓으면 인간은 기계 부속처럼 시키는 대로 다 따라가는 어떤 이해타산적인, 돈밖에 모르는 존재다. 경제적인 동물로 가정을 했습니다. 경영학적 관점에서 봤으니까요. 요거는 맞는 말이에요. 5번, 절약과 능률을 강조했다. 그렇죠.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행정을 경영처럼 해서 아주 과학적인 경영, 관리를 해야 역관주의 같은 그런 비능률을 극복을 하고 능률적인 행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고전기 행정학은 절약과 능률을 중시한 이론입니다. 경영학의 그 관리 기법들을 그래서 받아들인 거예요. 도입을 했던 거예요. 3번이 틀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행정학을 처음 여러분들이 시작하실 정말 아주 초심자들, 여러분들 뭐 생초보라고 하시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행정학이 어떻게 성립이 됐는지, 그 과정에서 역관주의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조금 하시다 보면 행정학은 하나의 흐름, 스토리가 있는데 국가가 어떻게 변해왔느냐에 따라서 행정도 많이 그 변천을 했거든요. 특성이. 그래서 국가와 행정의 변천과 흐름이라는 것도 하나의 그 중요한 그 이슈인데, 포인트인데, 요걸 가지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믿고 듣는 선행정학 김준기였습니다.